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모레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 선고된 이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서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을 했고 어쨌든 1심을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거나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에 무죄율이 0.91%예요. 네. 0.9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와가지고 2심에 무죄가 되는 이거는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게 모든 변호사들이 인정할 겁니다. 1심에 유죄인데 2심에 무죄로 바뀌는. 또 제가 2심 판결을 재판을 면밀히 모니터해 보니 네네. 정인이 4명인데 식품연구원이 1명, 성남시에 놓은 아무 의미 없는 정인이에요. 또 2명은 양형 정인이에요. 양형. 따라서 저는 무죄는 아무리 봐도 백현동은 특히 김인섭 대법원 판결까지 넣었잖아요. 이거는 김인섭 로비에서 4단계 된 거지 무슨 국토부 협박입니까? 이거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기 더 나아요. 따라서 저는 무죄는 어렵다 봐요. 그러면 100만 원 밑으로잖아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80만 원 간다? 이거는 국민의 법감정에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약간 양형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각되는 게 60%. 2심에 가면 조금 깎아주는 이게 40%. 따라서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벌금 500, 700 이런 식으로 약간 감형될 여지는 40% 확률이 있다. 그러나 무죄가 되거나 네. 또 8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2심제입니다. 예. 이걸 자꾸 3심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문제는 2심제입니다. 법률적인 쟁점만 3심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양형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좀 깎아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대법원에게 법률심이라는 거 이번에 하면 그냥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어쨌든 조금 깎일 그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글쎄요,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 어려운 재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제가 1심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1심 자체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결과 자체가 이례적으로 너무 중한형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공소 사실이 특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공소장을 더 확실하게 해서 유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항소심까지도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1심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왔음에도 불특정되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부는 1심 결과와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는다면 판단은 이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두 사건이 아예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은 어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는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도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에게 형평 차원에서 그냥 기각하자. 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니까 또 인용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고려 이것까지 해서는 저는 하진 않을 거다. 네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아무리 정치 재판이지만 고려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개는 무관하기는 해요.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게 왜 전에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게 조기 대선의 시간 싸움이죠. 왜 그러냐면 2달 뒤에
탄핵 인용되면 이게 2달 뒤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는 633이라고 돼 있거든요.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예. 근데 633이라는 건 이게 3개월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 꼭 3개월 다 채우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지금 100일밖에 더 지났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에요. 뭐냐면 상고 이유서 7일, 그다음에 그 제출 이유서 제출이 20일, 상고장이 7일, 27일은 보상돼 있어요. 예. 근데 나머지는요. 전부 법원의 의지에 따라서 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일 이내에 기록을 대법원 보내야 되거든요. 요거요. 하루만 보내면 됩니다. 횡단보도는 건너서 기록 갖다 주면 돼요. 따라서 송달도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지불하면 안 돼요. 안 받아. 이번에 대북 송달도 6번 안 받잖아요. 예. 그냥 국회나 아니면 당대표실로 던져주면 돼요. 따라서 모든 기간을 축소하면 저는 충분히 2달이면 선고가 넉넉합니다. 네네. 따라서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이죠. 뭐 아예 상관은 없는 사건은 맞지만 그래도 미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빨리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게 별도의 재판이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뭐 헌재에서도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의 재판 결과를 뭐 고려하고 있거나 일정을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사실상 며칠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법원에서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재판을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던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오던 이것 자체가 사실 며칠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결정의 내용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결정이 뭐 인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제 시기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요. 탄핵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선고 당일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볼까 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과격한 시위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대한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이걸 올린 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에 난동까지 부렸다고요. 술에 취해서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어떤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풀려났어요. 검찰과 경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 변호사님? 아마 이제 인신구속은 좀 신중하게 최후적으로 하는 거죠. 예. 이분의 행동이 뭐 전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뭐 술 취해가지고 이게 난동을 부린다거나 또는 이게 살인 예고 이건 불법 맞아요. 다만 이제 인신구속을 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에서 이게 아마 영장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제가 근데 사건을요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나 또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건을 제가 한 몇십 건을 분석해 보니 예. 100% 일치한 게 있어요. 뭔가요? 미리 예고한 거는 테러 없어요. 전부 모든 테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를 들어 난 누구 죽이겠다 이런 거에 실행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바로 테러하죠. 우리 이재명 대표도 테러인데 예고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따라서 이분이 예고했다 해서 우리게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아니고 우리게 그냥 예고 없이 테러하는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극단돼 있을 때 우리 뭐 한강 다리에서 뛰내리겠다고 예고하는 사람 있죠. 뛰내려서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극단돼 선택한 사람은 바로 뛰내립니다. 이런 거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고는 했지만 위험성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 법원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영장 기각된 게 아니겠 봅니다. 네. 뭐 물론 허언이긴 할지라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또 행위가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이런 판단 내린 이유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국민적인 법 감정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모든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국민적 법 감정과 일치해서 가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우려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그런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뭐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행위이다라면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아마 개별 사건에서 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꼭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단 경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테러글을 올리거나 또 사전적으로 예방할 차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엄중하게 어쩌면 과잉해서 대응하는다 생각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이 남성은요 관련 글을 삭제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다. 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지난해 서울역에서요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3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전과 다른가요? 아마 이제 그 조금씩 이 모든 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을요. 예. 소송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데 아마 그때 그 실형 뒀던 이분은요.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신림역에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런 게 흉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게 여론이 아주 비등한 이런 상태였고요. 아마 또 이게 노잖아요. 전과 같은 거 이게 많이 보거든요. 전과 네.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 실행할 계획으로 그 흉기를 구입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겁니다. 네네. 아마 이게 헌재에서 올린 거는 술 취한 거 뭐 보면 진짜 우발적으로 글 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흉기라든지 예를 들어 범행 도구 준비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때 실형받은 거는 제가 보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준비를 하고 그대로 위협을 한 또 이게 정과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형 동기 아니고 이렇게 보입니다. 전력이 있는가도 보고 또 구체성이나 치밀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또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앞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서는 실형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셨고요. 근데 좀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글들도 막 오고 가고 과격한 발언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글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글 작성자들을 검거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달부터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특정이나 다수, 그러니까 뭐 한 명을 정하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의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 그냥 뭐 겁주는 차원이다라고 해도 이제는 저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사회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뭐 커뮤니티의 온라인 글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절대 저런 거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 법은 시설됐는데요. 예. 저는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제 그 협박이라는 게 그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실행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지. 네. 그냥 홧김에 막 이렇게 글 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제가 이게 맡은 사건들 보면 젊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이게 우발적으로 홧김에 글 올렸다 해서 갑자기 5년 이하의 징역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건에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충분하게 국민한테 위협성을 이게 고지를 좀 해가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무조건 글 썼다 해서 이게 처벌이 만능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가,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인권, 피해자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벌이 맞는 건 아니다. 뭐 물론 이게 이런 사람들 행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이거 이게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십니다. 서 변호사님.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옹호하실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 침탈 행위가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도 그리고 사법질서에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은 엄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저는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만은 이 폭력 사태의 우려가 계속되는 데는 지금도 찬반 양측의 어떤 과한 발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에 실제 집회 현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 범죄단, 범죄 공동체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뭐 발언 중에서요. 내전, 목숨, 피,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2017년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헌재 인근에 그 4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었는데 사상자가 그때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이제 과격한 집회를 주도했던 대표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좀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은 그치진 않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정치인하고 시민단체는 좀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 보고요. 시민들에게 좀 과격하도 정치인들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은요. 국민 저항권에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게 4.19입니다. 4.19. 그러면 4.19가 이게 뭐 폭력이고 내전입니까? 따라서 이게 국민 저항권 자체를 가지고 자꾸 이게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헌법을 이게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 황당한 게요. 박찬대 최고도 그렇지만 계엄이 성공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이런 게 선동 계담이에요. 제가 숫자를 살려봤어요. 옛날에 김어준 씨는요.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암살하는 음모를 미국이 아니지만 우리 대사관에 제보받았다. 한 명이었잖아요. 한동훈 암살. 그다음에 자기는 체포.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는 500명을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처럼 죽인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요. 3,000명의 시신을 운반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최고득이 계엄이 됐으면 이 수만 명이네. 수천 명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5,000명에서 10,000명이 된다. 나는 꽃게밥이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해도 유보서지. 이 말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윤 대통령이 200명 비무장으로 그냥 경고 갔는데 10,000명을 죽여요? 우리 광주민주화운동들이 10,000명은 안 됩니다. 공식 통계하면. 이런 이게 가짜뉴스 괴담을 누가 이게 믿겠냐.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해가 누구를 5,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짜뉴스를 해가 이게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네. 앞으로 이게 좀 내란 수계, 내란하면 이게 몇몇 명 죽인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력 인사의 발언과 정치인의 발언은 무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 그렇죠. 일단 뭐 정치권에서도 점점 여야 할 것 없이 말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하신 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일 거거든요. 국민들 결국 주말마다 뭐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지금 나누어서 집회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도 계속해서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기동대를 동원해서 지금 헌재 앞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물론 정치권이 말이 거칠어지는 거 물론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 이 모든 갈등들이 그래도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결정이 있지 않고는 사실 뭐 정치권의 말이 순화가 된다 한들 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면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론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거에 있어서 소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